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매직 스트레이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매직 스트레이트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일제와 이제의 약제 차이, 그리고 일제를 도포하고 열처리나 자연 방치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연화 타임에 대해서, 연화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었죠. 이 연화 테스트, 열펌에서 연화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연화 테스트라는 것은 연화가 됐는지, 그러니까 모발이 환원 작용이 적당히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열펌의 시작과 끝을 모두 연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화가 갖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화가 덜 됐을 경우에는 컬이 형성되지 않거나 매직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고요. 연화가 오버됐을 때, 그러니까 과연화가 됐을 때, 적당한 연화 테스트가 아닌 연화 타임이 오버됐을 때는 모발이 컬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매직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모발이 늘어지고 손상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화, 그러니까 연화가 덜 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과연화도 굉장히 위험해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열펌약은 굉장히 알칼리도가 높기 때문에 모발에 약을 바르고 오버타임, 그러니까 과연화가 됐을 때, 과하게 연화가 됐을 때는 모발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오게 돼요. 모발은 한번 상하면 우리가 다시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리닉이라고도 하고 뭐 영양을 준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모발에서 빠져져 나온 간축 물질이나 단백질을 일시적으로 채우고 막을 씌워서 탱글탱글해 보이게 해주는 거지, 손상된 머리가 다시 복구가 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발은 죽은 단백질 세포이기 때문에 다시 재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펌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과연화되거나 모발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화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연화 테스트는 이 백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백 부분이 모발도 두껍고 모발의 컬의 형성이 더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이드 부분이나 이 탑 부분으로 연화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모발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제를 바를 때는 두피는 절대 바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다운펌은 예외지만 일반적인 매직 스트레이트를 할 때는 두피를 1cm 띄고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 혹시라도 바르면서 두피 가까이에 약제가 묻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타올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약재가 모공 가까이에 묻었을 때 모발에 꺾임이 생기고, 그 꺾임은 나중에 끊어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꺾임으로 생긴 그 데미지는 어떻게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꺾임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약재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약재를 바르고 적당량 랩핑을 하거나 자연 방치를 하고 시간을 둔 후에 우리가 연화 테스트를 한다고 했죠. 연화 테스트 방법을 같이 보면 우리가 모발을 이렇게 꺾어보는 거, 그리고 로트에다가 면으로 와인딩을 하는 방법, 그리고 꼬리빗에 면으로 걸어보기. 그것은 꼬리빗에 이렇게 로트의 면으로 감기처럼 꼬리빗에 면으로 감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손으로 잡은 꾹 눌러서 4초 정도 있다가 풀었을 때 생성되는 컬감을 보고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빗질하기, 모발의 컬러 변화 보기 등이 있어요. 그래서 빗질하기는 모발이 원체 연모에 있다가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으면 보통 물만 묻어도
모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있지 않고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화 테스트를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정도의 연화가 완성이 되면 모발을 깨끗이 헹굽니다. 물로 충분히 헹구고 샴푸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샴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샴푸와 린스를 컨디셔너를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물로만 세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다르고 매장마다 디자이너 선생님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기본은 물로 깨끗이 헹구고 샴푸젤을 이용해서 모발에 남아있는 약재를 최대한 헹궈주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온 다음에 이제 타올로 깨끗이 드라이를 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완벽하게 건조를 합니다. 이때 건조할 때 모발 상태에 따라서 찬바람하고 뜨거운 바람을 섞어서 혼합해서 머리를 말리기도 해요. 이 모발이 상해 있는 모발을 뜨거운 바람으로 후루룩 말려버리면 모발이 이 큐티클도 다 일어나고 모발이 거친 정도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이 찬바람하고 적당히 섞어가면서 또 찬바람으로만 계속 말리면 머리가 말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더디게 걸리겠죠. 그래서 찬바람하고 뜨거운 바람을 적당히 섞어서 모발을 완벽하게 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발 건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모근 부분, 이 두피에 가까운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건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습기라도 남아 있으면 이 프레스 작업할 때 습기가 두피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근 부분은 완벽하게 건조해 줄 수 있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특히 이 네이프 같은 부분은 네이프와 이 백 부분은 완전하게 건조를 해주지 않으시면 지금 보이시면 네이프 부분죠. 두상이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하게 건조하지 않으면 여기 프레스 작업할 때 습기가 뒤통수로 다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네이프 부분하고 베이스라인을 완벽하게 건조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 완벽하게 건조를 한 후에는 이제 매직기를 이용해서 프레스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매직기는 지금 같이 보시는 게 지금 바로 이런 매직기가 있어요. 매직기가 지금 두께가 한 5cm 정도 돼요. 지금 이제 굉장히 굵은 걸 가져왔는데 모발의 길이와 아니면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할 머리는 보시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렇게 굵고 넓은 판을 이용해서 모발을 필 겁니다. 이렇게 프레스 작업을 할 때는 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100도에서부터 200도까지 원하는 온도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 할 때는 너무 약한 온도로는 이제 곱슬이 파지기 쉽지 않아서 보통 160에서 180까지의 선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모발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되고 약하면 160 정도로도 모발이 충분히 펴지는데 보통 170 정도 되면은 웬만한 곱슬 심하고 건강한 머리도 거의 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150도 정도로 온도를 가지고 모발을 프레스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매직기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매직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보통 이런 매직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드라이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보통 이런 매직기는 20만원, 3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망가지면 다시 구입하려면 큰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거나 이러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기계가 떨어져서 망가지는 경우보다 지금 안에 보시는 이 열판의 손상 때문에 매직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열판이 보통 세라믹이나 뭐 기타 무슨 특수 재질로 이 만들어져 있는데, 미세하게 기스만 살짝 나도 모발을 작업을 할 때 모발에 뜯김이 생겨요. 그러면 크게 매직 이런 작업하는 데는 영향이 없는데 고객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기스가 나는 것만으로도 이 매직기는 버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스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드라이기나 이런 데 드라이 꽂이 이렇게 꽂게 돼요. 이런 게 꽂게 될 때 열판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 반복되면 기스가 날 수 있어서 열판이 닿지 않게 꽂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판을 항상 신경 써서 관리를 하시고, 그 정도만 드시면 이런 이제 비싼 매직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미용 생활을 하는 내내 딱히 또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래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매직기도 지금 13년 정도 사용한 매직기예요. 그래서 AS나 고장이 한 번도 없었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사실 때는 어차피 사실 거 좀 좋은 걸로 사시면 오래 쓰고, 한 번 쓰더라도 이런 모발을 작업을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결도 매끈하고 이 스트레이트가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한번 사실 때 좀 제대로 된 기계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온도를 160, 170으로 한다고 해도 이 백 부분하고 이런 이 백 부분하고 사이드 부분에 열을 달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네이프 부분은 모발이 건강하고 모발숱이 많고 그리고 곱슬 정도도 보통 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조금 더 열을 강하게 하고, 이런 페이스 라인 부분은 모발이 가늘고 힘도 없고 손상도도 높은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드라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이드 부분은 열을 낮춰가지고 조금 더 낮춰서 그렇게 작업을 들어가면 손상도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과 뒷부분에 그 곱슬 정도를 적당히 맞춰서 필 수가 있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나중에 시술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음은 이제 페이스 라인,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페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발도 이쪽에 있는 머리들과 양쪽 머리랑 모질이 달라요. 그래서 앞쪽에는 잔머리도 많고, 그러니까 잔머리 가늘고 힘없는 머리도 많고, 이런 앞머리를 고데기나 뭐롤 같은 걸 이용해서 많이 말기 때문에 손상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도 앞쪽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모발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 조절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약재를 순한 약을 앞쪽에 바르고 뒤쪽에는 곱슬이 심한 부분에는 조금 더 강한 약을 발라서 약재 알칼리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손상도를 낮추고 매직 스트레이트의 이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프레스 작업할 때도 이 페이스 라인은 굉장히 약한 열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약한 열을 사용하되 슬라이스 라인은 섹션을 약간만 떠서 조금씩 잡아서 더 미세하게 꼼꼼하게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 페이스 라인은 보통 모발이 가늘고요, 힘이 없어서 더 꼬부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모발이 굵으면 이제 우리가 굵은 모발 따발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꺾임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가는 모발들이 있으면 가는 모발들 더 꺾임이 더 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페이스 라인이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페이스 라인은
고객이 직접 눈으로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자기 뒤통수에 있는 모발은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발량을 약간씩 잡아서 꼼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작업을 할 때 모발에 이제 매직기로 프레스 작업할 때 기본 각도는 90도예요. 이제 90도라는 것은 여기서 두상 시술각을 얘기해요. 두상 시술각이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통 자연 시술각은 자연상에서 90도와 0도를 나누는데 두상 시술각은 두상의 위치,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90도인지 45도인지 이런 각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가 90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가 90도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90도고요. 네이프에는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상의 위치마다 그 각도의 개념이 그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레스 작업은 기본이 90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90도라면 이렇게 들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이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고 나면 머리가 좀 달라붙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고객들은 이렇게 머리가 딱 달라붙는 거를 선호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0도로 들어서 모발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흐느적하게 나풀거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매직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가르마를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가르마를 바꿀 수도 있지만 매직의 특성상 좀 펌이 강하다 보니까 고객의 가르마가 여긴데 이 반대쪽으로 잡고 이렇게 매직을 했을 때 고객이 집에서 손질할 때 이렇게 잡으면은 느낌이 다르고 좀 시술이 더 쉽지가 않아요. 집에 손질이. 그래서 가르마를 일단 잡아놓고 시술에 들어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까 네이프 부분에 골격에 습기 때문에 뒤통수가 뜨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완벽한 건조가 필요하고 프레스 작업할 때는 네이프 부분 할 때는 고객을 항상 고개를 아래로 숙이라고 안내를 하고 나서 들어가야지 두피의 뜨거움이 덜해요. 이게 똑바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이 습기가 뒤통수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겠죠. 이제 이런 습기가 닿아서 이제 또 이 고객이 뜨거움을 느끼는 거를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초반에 한번 지금 네이프부터 들어가잖아요. 네이프부터 들어가는데 한번 여기서 뜨거우면 이 고객은 전체 머리를 필 동안 계속 긴장된 상태일 거예요. 이제 그런 긴장된 상태는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런 스트레스는 다음 시술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방문에도 영향을 주겠죠. 긍정적인 그런 효과만 받아도 괜찮은데 이렇게 뜨겁거나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뜨거운 걸 항상 조심하게, 그리고 영 여의치 않으면 밑에 프레스 작업하면서 이렇게 부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불면 입김이 가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는데 정말 아차 싶을 정도로 김이 날 때는 불러야지 어떡하겠어요. 고객이 뜨겁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일반 매직 스트레이트 말고 끝에를 이렇게 말게 되는 롤 매직이나 뿌리를 살리는 볼륨 매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90도로 들어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밑에는 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연화 처리도 똑같고 세척하는 것도 똑같고 말리는 것도 똑같은데 프레스 작업할 때 작업을 하고 밑에를 말아준다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롤 매직이나 볼륨 매직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롤 매직은 모발 끝단을 안으로 들어가게 매직기로 말아주는 거를 말하고요. 볼륨 매직은 뿌리 부분의 볼륨을 각도를 살려서 뿌리를 살 수 있게 매직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처럼 모발이 너무 길게 되면은
뿌리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발이 이렇게 길면 모발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뿌리를 살려도 많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를 해야 되고, 뿌리를 살려서 뿌리를 많이 살 정도 되려면 어깨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길이가. 그리고 롤 매직도 끝이 안으로 말았을 때 끝이 탱글탱글하게 들어가는 정도가 되려면 모발이 건강해야 되고, 일단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이제 어깨 위로 이렇게 짧은 머리들은 당연히 잘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밑에를 넣어도 만족도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긴 머리에다 안에 넣어놓으면 집에서 드라이를 할 경우에 살짝만 드라이를 해도 안으로 쏙쏙 들어가니까, 그렇게 손질을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고 시술을 들어가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전체 프레스 작업을 마친 다음에 한 5분 정도 열을 식혀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 아까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괜찮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모발에 약간의 열이 후끈후끈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과산화수를 뿌리게 되면 얘네가 기화 현상이 있어서 모발이 이제 연기도 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렇게 뜨겁게 되거든요. 이 열감이 생겨요. 그래서 고객이 불편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기화 현상으로 화상까지 입은 적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객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직 프레스 작업이 끝나고 5분 정도 완전히 열을 식힌 후에 과산화수를 이용해서 중화를 합니다. 이때 중화제는 크림 타입 있고 액상이 있어요. 우리 일반 펌은 거의 다 액상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열펌은 크림 타입 있고 액상이 있어요. 근데 크림 타입은 조금 바르는데 조금 뻑뻑하지만 흘러내리질 않으니까 조금 더 사용하기 좋고, 액상은 좀 더 빨리 스피드하게 중화를 할 수 있지만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흘러내려서 고객이 불편할 수 있어요. 목덜미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롤 매직이나 볼륨 매직 같은 경우에는 크림 형태를 쓰면 조금 더 컬을 잡아주니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제 중화제를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프레이 같은 데다 넣어서 담아서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뿌려서 중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 손도 많이 아프겠죠. 중화를 하는 모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손도 아플 뿐더러 공기 중에 이렇게 분자가 되면 이 공기 중에 있던 약재가 고객한테도 들어가지만 우리 코로도 들어가고 우리가 숨 쉬면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거품 중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를 이제 이렇게 누르면 거품이 나오는 그런 중화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크림 중화와 액상 중화를 섞어서 두 개를 섞어서 묽게 만들어서 공병에 넣어서 이 로션 정도의 점도로 만들어서 바르면은 적당히 잘 발라지면서 또 이 물중화처럼 막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 매직 같은 경우에는 중화를 하고 나서 밑에다 이렇게 와인딩을 말아줘요. 로또로 내가 컬을 만든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하고 7분 후에 머리를 세척하게 되는데요. 세척하고 나서 이제 린스를 마무리하고 나온 다음에 완전히 건조해 주는 게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열펌은 되게 건조해서 이 모발이 이제 거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분 에센스를 발라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기름 성분의 에센스를 가지고 완전 건조하고 발라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직 스트레이트의 시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 시술 과정은 당장 이제 시술을 하면서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매직 스트레이트의 시술 과정을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시술에 들어갔을 때 어려움이 없지, 이렇게 길게 시술에 오래 걸리는 작업들은 이런 시술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막 헤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모발을 연화를 시작으로 해서 매직 스트레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